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터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은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같이 마음 나누면서 함께 또 위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어려워하는 고민이 있는 사연이 어떤 거예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그 워킹맘 이게 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네. 딸아이랑 연령도 비슷하고 그럴 수 있겠다,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사연이 좀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그 사례를 한번 읽어드리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교수님?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5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딸기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아기일 때도 계속 일을 했던 워킹맘이죠. 이런 저에게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큰딸아이 때문인데요. 큰아이가 1학년이 되면서 등하교 문제 때문에 친정엄마 옆집으로 이사됐는데요. 요즘 부쩍 아침마다 엄마랑 간다고 떼를 쓰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등교시키고 출근을 하다 보면 제가 회사를 지각하게 되고, 돌봄실도 다니기 싫다고 떼를 쓰다가도 잘 다니고, 그러다가 안 간다고 또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마다 아이를 데리러 오시는 친정엄마께도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럴 때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아요. 크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엄마랑 간다고 바쁜 아침에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들면서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옆에 없는 게 맞는 건지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무거워요. 엄마랑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떼를 쓰는 큰딸에게 엄마가 휴가 내서 많이 놀아줄게 라고 말하면 이해해주면서 딸아이는 많이 속상해하죠. 속상해하는 딸을 보면 제 마음도 아프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큰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친정엄마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교수님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저도 언젠가는 직장을 다니게 되는 워킹맘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아이가 엄마 같이 있어줘라고 떼를 쓰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 워킹맘들 일하는 엄마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인 것 같고 저도 아이 어렸을 적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는 아이가 정말 엄마를 찾을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그 미안함 같은 거, 속상한 거 이런 마음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사례의 아이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갈 그런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주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이는 엄마와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닐까. 분리불안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리불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듣고 싶어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분리불안이라는 말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분리되는 것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그 대상이 주로 엄마, 아빠, 부모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돌봐주는 사람을 이제 주 양육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 주 양육자와 어떤 정서적인 유대 그런 애착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단단한 애착 속에서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자라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그 애착 대상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잘 확보가 안 되면 부모랑 떨어졌을 때 이제 분리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불안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아이들이 5, 6세가 지나면 분리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대상에 대한 항상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상이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봐주는 엄마, 아빠, 양육자가 되겠죠. 이제 그 양육자를 주요한 대상, 주 대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애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 어때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막 울고 엄마 찾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돌봐주는 나의 주 대상이 늘 함께 존재한다는 항상성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은 엄마 아빠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아이들은 불안하겠어요. 그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들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애들은 막 울고 불안해 하는데, 그때 다시 이제 엄마가 나타나면 애들은 이제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애들이 한 5세 정도 되면은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우리 엄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라는 내 안에 항상성이 이렇게 이제 내면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6세, 7세 되면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엄마들, 워킹맘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그 영유아 시기에 뭐랄까요?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주 양육자와 뭔가 어떤 일관된 환경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조부모님한테 맡겨졌다가 아니면 뭐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또 맡겨졌다가 할 경우는 아이들이 안정감 있는 애착 형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요한 대상과 안정적인 대상 항상성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말 우리 엄마가 늘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이 이제 내면화되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대상 항상성, 분리불안 이런 게 아직은 잘 해소가 되지 않아서 자꾸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그 네. 엄마가 아이 어린 시절에 그 네. 양육 환경이 어땠는지, 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많이 놀았는지, 음.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네. 혹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엄마랑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만 가려고 해도 울고 엄마를 따라 나서고 집에 못 있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거는 아이가 유아 시기에 엄마가 아이하고 안정감 있게 상호작용 놀이 같은 걸 많이 했는지, 예,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그런 걸 일단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예요? 시간은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 네. 9살이면 그러면 그래서- 이 엄마는 음. 어떻게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지금 무엇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학교 좀 저학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중에 부모님들 참여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녹색 어머니나 아, 네,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네네. 그래서 녹색 어머니나 아니면 뭐 도서관의 사서나 등등등 해서 엄마가 학교의 활동을 함께 참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애들이 엄마가 녹색 엄마만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좀 뭐랄까 좀 기가 살고, 그쵸? 그런 네. 거 느끼지 않아요? 맞아. 저도 녹색 어머니 했는데 네.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엄마랑 함께 손을 붙들고 간다는 거기에서 오는 네. 어떤 뿌듯함도 있고 아, 안정감이 와요. 그러니까는 워킹맘이라도 뭐 가끔 월차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엄마는 일하니까 바빠. 그다음에 엄마는 학교 일 참여 못해라고 하지 말고, 지금은 사실은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거든요. 이제 사춘기 되면 엄마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정말 아이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와 함께 학교 등교도 같이 하면서 하이파이브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저는 학교 사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오후 어느 요일을 비워서 그때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아이를 꼭 만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갖고, 엄마도 학교 활동에 참여해 주는구나 하면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더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쁘지만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떼셔라. 그래서 뭐 저녁 때라도, 그죠? 네, 저녁 때라도 30분이면 30분을 떼어서 아이와 함께 얘기도 나누고, 또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그런 것도 함께 점검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표현해주는 거는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엄마가 휴가 내서 많이 놀아줄게 하면은 휴가 내서 그냥 한마디로 몰빵으로 놀아줄게 이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것보다는 네. 하루에 뭐 2, 30분이라도
짧게 놀아주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3일 굶었다가 네. 한꺼번에 먹으면 탈나죠. 네. 그걸 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늘 사랑을 밑빠진 독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아이는 정서적으로 늘 고파요. 아, 늘 엄마가 고픈 상황이 네. 되죠. 그러니까 몰아서 하기보다는 음,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떼어서 같이 밥도 먹고 네.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거. 아,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 했던 시간이 충분한 아이들은 절대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킹맘으로서 저도 뭐 일을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사실 쉬는 게 아니라 더블 잡을 하는. 그렇죠. 네. 쉬고 싶기도 하고 아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시기는 다 지나간다. 아이들이 크고 나면 오히려 엄마가 모르는 척 해주는 거, 그다음에 엄마가 좀 밖을 나가주기를 바라는 이런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아이가 나를 찾을 때 더 네. 기쁘게, 그래서 네. 에너지를 좀 내셔서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또 주말 아니면 휴가 때 이렇게 또 그땐 더 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 그러다 보면은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자연히 해소가 되고 또 학교가 이제 좋아지고 학교에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엄마랑 같이 학교 가자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요. 조망 능력이라는 게 커져요. 조망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예요. 아,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이제 엄마랑 손잡고 네. 가는 거를 좀 창피해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때쯤 네. 되면요.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학교 따라갈게 그럼 엄마 창피해 오지 마 아. 이러거든요. 아, 그래서 네. 조카들이 졸업식 때 엄마 오지 마 네.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그쵸. 그런 경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땐 또 섭섭해하지 말고 네.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성장하고 발달해서 잘 독립해 나가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소한 시간들, 작은 시간들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마련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연 보내신 엄마가 이 부분 꼭 보시고 이렇게 좀 하루에 30분이라도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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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우리 엄마들 오늘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